자, 이번 시간은 갈등 보겠습니다. 자, 갈등이란 뭐예요? 갈등. 자, 갈등은 conflict다. 갈등. 자, 갈등을 영어로 보면은 conflict. 서로 부닥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갈등은 나쁜 겁니까? 자, 갈등은 옛날에는 나쁜 걸로만 봤어. 자, 역기능 중심 연구를 했다. 전통적으로 역기능 중심 연구. 자, 전통적으로 역기능 중심의 연구를 했는데 갈등은 조직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나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적 관점은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 중심 연구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갈등이란 말은 기준이라든가 선택 기준, 선호도, 기여도에 따라서 자, 대안을 선택할 때 혼란을 겪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갈등하죠?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갈등되지 않니? 그죠? 자, 후라이드 먹을래, 양념 먹을래? 아이씨, 갈등됩니다, 그거. 그죠? 자, 그래서 자, 갈등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건설적 갈등입니다. 자, 건설적 갈등. 자, 건설적 갈등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있어요. 자, 갈등의 원인이 있을 때 이 원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일 때 어떤 해결책이 되겠느냐. 자, 1번이 첫 번째로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서 갈등이 발생했어요. 자,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서 갈등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실래? 자, 업무 처리가 너무 쪼개져서 발생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업무 처리가 너무 쪼개져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업무를 묶어줘야지. 업무의 통합입니다. 업무의 통합. 다른 말로는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업무를 묶어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든가 대화 채널 확보. 자, 이런 것들이 갈등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해결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민한 게 그거잖아.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서 해결 방안 제시했지. 중국집에서. 뭐 있니? 짬짜면 있잖아, 짬짜면. 짬짜면 시키면 둘 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자, 여러분 짬짜면을 시키면 다 먹을 수 있더나 보니까. 근데 별로 맛이 없어 보여.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맛있는 짜장은 짬뽕을 먹다가 얼큰하다가 조금 친구가 뺏어 먹었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고, 자, 짬뽕은 언제 맛있냐면은 짜장을 먹다가 친구가 국물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국물 조금 맛을 봤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냥 대놓고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다 못 먹겠던데 나는. 자, 그래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묶어줘야 되는데 도옥세분화. 자, 도옥세분화 한다든가 도옥세분화, 도옥전문화 한다든가 도옥전문화. 자, 이런 것들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겠죠. 그죠?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한정된 자원에서 한정된 자원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서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겠지.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자원을 확보하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자원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자, 2019년도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잘 보세요. 자, 어떤 형태가 나왔을까? 한 주문 나왔거든. 자, 갑니다. 패턴을 잘 봐봐. 패턴. A는 A고 B는 B야. 그럼 어떻게 내면 되겠니?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제 문제가 2019년도 승리기출에 나왔던 거야. 자원이 부족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만약에 동생하고 닭다리 때문에 싸움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여러분 해결책은 동생 쥐어받고 뺏어 먹을래?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 그지? 그 동생하고 같이 좋은 게 그거잖아.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먹자. 가위바위보. 아이씨. 3세판 가위바위보. 야 이겼어. 자 그러면 군말 없이 동생도 수긍할 거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더 좋은 거는 뭘까요? 닭다리 그냥 하나 더 시키면 돼. 그죠? 자원 확보하면 해결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자, 여러분의 해결책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자친구 있다 치고, 알았지?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멜로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고, 너는 약간 야한 거 보고 싶은 거야. 에로를 보고 싶어 해. 너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래? 응? 자, 답해봐. 자, 저 같으면은 여자친구 말대로 멜로를 골라. 멜로를 골라서 극장에 좀 음침한 자리를 골라요. 거기서 에로를 나는 찍을 거야. 여자친구는 멜로 보라고 그러고 나는 거기서 에로 찍는 거야. 그럼 해결할 수 있잖아. 별로야? 자, 그래서 야 좋더라. 극장 가니까 그 스윗박스라고 있더만 딱 둘러싸가지고 높더만 뭐 뻘짓해도 잘 모르겠던데 옆에 사람이. 네. 그 해결책 찾으면 되지. 자, 그러면 여자친구는 그라탕을 먹고 싶어 해. 그라탕 알지? 그 토같이 생긴 거 있잖아. 토에다가 치즈 올리는 거야, 이렇게. 와, 나 그 비주얼 자체가 엮이던데, 못 먹겠던데, 그 토 같아서. 근데 여러분은 술 먹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자, 해결책 나오나? 나 같으면은 내가 먼저 김치찌개 먹을게. 먹은 다음에 한 30분 지나서 내가 그라탕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치즈 올려주면 되잖아.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 자, 하여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해결하는 게. 그러면 해결 방안이 있는데 여기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해결 방안은죠. 해결 방안은 단기적 해결 방안이 있고요. 장기적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이것도 최근에 2번이나 나왔다. 단기적 해결 방안은 많습니다. 그러면 장기적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그죠? 장기적 해결 방안은 제도나 행태를 개선하는 거예요. 행태 개선. 자, 행태를 개선. 제도나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 방안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자, 제도나 행태 개선은 단기적 해결 방안이다. 땡. 틀렸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8로 가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 2가지가 있어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비교하실 게,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거는 보통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자, 그래서 직위분류제가 있고요. 직위분류제. 자, 그 다음에 계급제가 있습니다. 자, 계급제. 자, 직위분류제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 미국. 그 다음에 계급제는 대륙법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면 대륙법계 하면 어디지? 자, 프랑스, 독일, 일본죠.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비롯된 게 계급제다. 계급제. 그러면 직위분류는 자, 직무 중심의 분류다. 직무 중심의 분류. 자, 직무 중심의 분류가 직위분류제. 자, 직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직위분류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평적 분류입니다. 수평적 분류다. 수평적 분류. 자, 계급제는 인간 중심의 분류 방식입니다. 인간 중심의 분류.
자, 인간 중심의 분류로, 자, 수직적 분류다. 수직적 분류다. 수직적 분류. 자, 수직적 분류가, 자, 계급적. 자, 수평적과 수직적을 구분할 수 있나요? 수평은 뭐야? 대등하다는 뜻이고, 수직은 위아래로. 아시겠죠? 위아래로. 자, 우리 학원도 보면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섞여 있어. 선생님들은 뭐야? 직위분류 방식이야. 과목별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등한 관계야. 아시겠죠? 대등한 관계니까. 근데 여기 직원분들 보면은 원장님부터 해서 쫙 아래 위로 돼 있잖아. 아래 위로. 자, 그래서 보통은 조직들이 융화돼 있어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직위분류는 직무 중심의 분류 방식이니까 직무 분석이나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중시하는 거야. 직무 평가를 중시.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썼어요. 왜? 직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직무.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관리자가 된다면, 자, 영어를 한번 쪼개볼게요. 자, 일단은 영어, 한국사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영어도 쪼개는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쪼갠다면 어떻게 쪼갤래? 자, 보세요. 자, 영어를 수준별로 쪼갤 수도 있겠지. 초급반 선생님, 중급반 선생님, 고급반 선생님 이렇게 나누든가. 아니면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어휘 선생님, 문법 선생님, 독해 선생님 이렇게 나누든가.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를 중시하는 게 직위분류야. 아시겠죠? 직위분류. 보통은 한 명의 선생님들이 뭐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 다 하잖아.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 분이 있다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계급제는 인간 중심의 분류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동일한 직무에 자, 동일한 직무에 자, 동일한 보수의 원칙입니다.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보수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자, 같은 직무를 한다면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같은 직무를 한다면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계급제는 좀 계급에 따라서 자, 계급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크다. 차이가 매우 크게 나요. 자, 계급제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지구대 관련받아가지고 근무할 거 아니야? 같은 순찰 요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초임 순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멘토가 예를 들면 뭐 경사다. 일은 내가 다 하지. 초임이 다 해. 근데 월급은 경사가 많이 받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렇지 않나?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시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이 경사 되면 똑같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계급제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월급을 제일 작게 받아. 일을 안 할수록 돈을 많이 받아요. 우리 청장님 요즘 일 하더나? 청장이 텔레비 안 나오잖아. 제가 볼 땐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임기가 7월 달에 끝나니까. 7월 달에 임기 끝나니까 아마 이제 조용하게 있다가 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근데 청장님 월급이 1억이 넘어. 1억 3천인가 1억 4천인가 되거든. 연봉이. 월 1,000만 이상 받는 거야. 야, 여러분은 뭐 초임 들어가면 아마 3천 될라나?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연봉보다 뭐 몇 배씩 더 받는 거지. 자, 그래서 계급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아시겠죠? 매우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실 건데요. 자, 인사배치 한번 가보자. 인사배치. 자, 인사배치. 자, 인사배치는 쉽게 말해보면은 계급제는 잘 된다. 직위분류는 잘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말로 써야 되니까.
자, 계급제는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다. 융통적이다. 융통적.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이다. 자, 근데 주기분류는 어려워요. 자, 어렵다. 비신축적, 비탄력적, 비융통적이야. 비융통적. 그래서 비신축적, 자, 비신축적. 자, 그 다음에 비탄력적, 자, 비탄력적. 자, 비융통적이다. 비융통적. 자,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이 직위 분류라고 그랬지. 그러면 과목 간의 이동이 쉬울까 어려울까? 영어 선생님을 형법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되겠니? 안 됩니다. 자, 형법생을 영어 선생님을 시킨다? 안 됩니다. 과목 간의 이동이 안 돼요. 인사 배치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직원분들은 하는 일이 똑같잖아. 그죠? 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공무원반 챙기자라, 뭐 소방반 해라, 뭐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 된다, 이거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분보장입니다. 신분보장. 자, 신분보장. 자, 신분보장은, 신분보장. 계급제는 잘 됩니다. 근데 직위분류는 신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자, 우리 직원들은 보면은 어차피 역할이 비슷하니까, 그죠? 굳이 뭐 안 잘라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과목간의 선생님을 뽑았는데 한국사를 뽑았어. 한국사 사학과 나와가지고 한국사를 시켜봤더니 한국사를 못해. 그러면 다른 일은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권한과 책임이다. 권한과 책임. 자, 권한과 책임입니다. 권한과 책임. 자, 요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계급제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근데 직위분류는 명확하다라는 거야. 명확하다. 자,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 자, 선생님들은 과목 간의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야. 영어쌤한테 형법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 대한 책임은 영어쌤이 지는 거야. 형법에 대한 책임은 형법쌤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근데 자, 우리 직원분들은 역할이 비슷하잖아. 그죠? 자, 역할이 비슷하니까 누구 책임인지 분명하지 않거든. 여기 이제 그 카운터에 보면 직원들이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학생들 들어올 때 뭐 열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깜빡했어.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냐? 우리 학원에서 뭐 확진자 나왔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고. 서로의 책임이 이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자,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충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이 생겼을 때 채워넣는 것을 충원이라고 그래요. 충원. 자, 충원. 자,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입니다. 폐쇄형 충원. 자, 폐쇄형. 자, 그 다음에 직위분류는 개방형 충원입니다. 개방형 충원. 자, 개방형 충원. 자, 개방형 충원. 자, 보세요. 폐쇄형은 조직 내부에서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는 계급제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장이 필요해. 그러면 경장 필요할 때 외부에서 바로 꽂아 넣는 게 아니야. 순경 중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폐쇄형이야. 자, 근데 직위분류 방식은 개방형이다. 아시겠죠? 개방형. 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2달 돼 가는데. 그죠? 여러분 저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학원에 있던 선생님분이 이제 경찰을 맡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외부에서 쭉 들어오는 거지. 이게 개방형이야, 개방형. 자, 그러면 직위분류는 한 가지만 오래 합니다. 한 가지만 오래 해가지고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가 쉬워요. 전문 행정가. 자, 전문 행정가.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 쉽다. 자, 근데 계급제는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가 쉬워요.
일반 행정가. 자,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기가 쉽다. 자, 요거는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경찰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계급제가 기본이야. 자, 그리고 지휘분류소가 가미된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을 뽑을 때 뭐로 뽑아? 계급별로 뽑는 거야. 계급별로 뽑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이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계급제가 기본이고요. 지휘분류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계급이 많으냐, 직위가 많으냐, 계급이 많아요, 직위가 많아요, 이건데. 자, 우리가 계급이 몇 개야? 11계급이지. 많아, 적어? 계급이 11계급이 많아, 적어? 상대적인 거야. 아시겠죠? 많다, 적다의 개념은 상대적인 겁니다. 자, 제가 분필을 1개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적게 갖고 있어요. 아, 선생님, 1개면 적은 거 아닌가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보다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분필공장 사장님에 비하면 3발의 피지. 많다 적다의 개념은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 자, 직위에 비했을 때 계급은 많아 적어? 하는 일이 많아, 계급이 많아? 하는 일이 많지. 계급은 적고. 그래서 직위에 비했을 때 계급은 적다. 계급에 비해서 직위는 많다. 자, 됐습니까? 자, 많다. 자, 그래서 이게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입니다. 기출해 보면은 보통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 아시겠죠? 비교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사기 관리다. 사기란 뭘까요? 사기란. 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자, 조직 목표를 인식하고 그걸 달성하려는 자발적 의욕을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사기는 책으로만 갈 건데. 자, 여러분이 아마 5명의 선생님을 일주일에 만나게 될 거야. 이 5분 중에서 누가 사기가 제일 높아? 이렇게 묻는다면, 자, 이제 사기가 누가 제일 높으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누가 노력하고 있느냐,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사기가 높다, 낮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거 결정요인 한번 보세요. 자, 208의 맨 밑에 있는데 사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복합적 요인에 결정이 된다. 사람마다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제가 볼 때는 보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수에 대한 욕구 불만이 많거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월급은 얼마 안 줘. 자, 여러분이 이제 순경으로 취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초임 순경도 열심히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월급 똑같이 나와. 더 열심히 했어. 똑같이 나와. 더 열심히 했어. 똑같이 나와. 아팠어. 그래서 출퇴만 했어. 출퇴근만. 똑같이 나오더라고. 자, 이제 너의 생각은 뭐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출퇴만 하나, 월급 똑같더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출퇴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월급 더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월급을 더 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아.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근무 조건이라든가, 그죠?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욕구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있어요. 욕구 단계설. 자, 여기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욕구 단계설. 자, 이게 이제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다. 자, 매슬로우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인간의 욕구는 계층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계층을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욕구를 이루고 있더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면 자, 계단처럼 돼 있는 거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야. 한 계단씩. 그러면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1단 욕구 충족하기 움직였어요. 자, 여기서 전제가 있어. 아시겠죠? 전제가 뭐냐면은 한 번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사줬어. 배불러. 자, 밥 사줄게 일 좀 해라. 됐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배부른 사람한테 밥 사줘봐야 효과 있겠냐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계단처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요거는 비판을 받아요. 어떤 비판이 있을까요? 계단을 올라간다?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거든. 아시겠죠? 욕구에 대한 차이가 심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 자존심이 강해. 오늘 진짜 내가 배고파.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너 아는 자나 정제에서 아는 사람 너밖에 없어. 저기 밥 좀 사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하잖아. 학생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면. 그죠? 배고파도 자, 1단계 욕구가 충족이 안 돼도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욕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차이를 이거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배고프면 누구한테 엎드려가지고 밥 좀 사줘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욕구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는 비판을 받아.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욕구가 있는데 자, 갑니다. 첫 번째 욕구가 인간은 동물이야.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욕구가 있어.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자, 생리적 욕구다. 그러면 생리욕구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배설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것들을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수업 듣고 있지만 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수업 들을 거야, 잘 거야? 이게 이제 눈꺼풀이 그냥 무거워요. 계속 졸리는 거야, 이렇게. 아무래도 자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건강이나 의식주에 관한 거다. 건강이나 의식주에 관한 것으로 자, 뭐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까? 배고파. 배고프면은 밥 먹을 돈을 줘야지. 보수라든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쉬어야 됩니다. 휴양. 자, 휴양. 다른 말로는 휴식이라고 그래요. 휴식.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자, 이제 제가 밥을 먹었어요. 배불러요. 밥 사줄게. 일 좀 해라. No. 그렇지 않을까요? 또 다른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왜? 상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자,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밥 한 끼를 먹어서 배불러. 끝난 게 아니지.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쭉 잘 먹었으면 좋겠다. 고민하겠지? 그죠? 한 끼 먹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끼는 때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욕구는 뭐야? 쭉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전의 욕구야.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는 신분이나 불안 해소에 가는 겁니다. 자, 불안 해소. 그러면 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기부여는 뭘까요? 사람들이 불안해. 잘릴까봐. 그러면 안 자르면 되잖아. 이게 뭐야? 신분 보장이야. 신분 보장. 자, 신분을 보장해 줘. 네가 원하지 않으면 자르지 않겠다. 신분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면 배고프겠지? 걱정 안 돼요? 퇴직하고 나면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럼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죠? 연금이라는 게 나와요. 연금. 아시겠죠? 연금. 자, 연금은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의 이제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부여 방안이야. 걱정하지 마라. 퇴직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밥 먹을 돈 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만 되면, 보세요. 공무원만 되면은 이 욕구는 충족이 돼. 아시겠죠? 일반 국민과 달라. 일반 국민은 연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늙어가지고. 근데 공무원 되면은 연금이 짱짱하게 나오니까 최소한 공무원만 되면은 굶어 죽진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뭐라고 해? 철밥그릇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밥그릇은 무겁지고, 이제 무겁고, 근데 떨어져도 깨지지는 않아. 그죠? 근데 일반 사기업은 크리스탈 같은 거거든. 유리 같은 거야. 보기는 화려하지. 근데 떨어졌다 그러면 박살 나는 거야. 그죠? 자, 나중에 역전됩니다. 원래 젊었을 때는 사기업 다닌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퇴직하고 나면은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어.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나오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부을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 가지고 못 살아요. 개인연금을 부어놔야 나중에 퇴직했을 때 구동과 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연금이다. 자, 이제 먹고 살만해. 불안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욕구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 욕구다. 사회적 욕구. 자,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 애정이라든가 애정. 자, 그 다음에 뭐 소속감. 자, 소속감. 자, 이런 것들이 자, 사회적 욕구입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소속감을 주려면 인간관계를 계산해줘요. 인간관계 계산. 인간관계를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상담이라든가 상담. 자, 그 다음에 뭐 고충 처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조직 구성원들과 사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불편해. 그러면 출근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욕구 충족됐고 네 번째 욕구가 존경의 욕구다. 존경의 욕구. 자, 존경의 욕구입니다. 자, 존경 욕구는 인정감 이런 거야. 내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확대. 자,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 위임. 자, 권한을 위임하고. 자, 그 다음에 제안이나 보상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상 제도.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욕구가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욕구. 자, 자아실현 욕구는 성취감에 관한 것입니다. 성취감.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야. 뭔가를 이루었다. 자, 그러면 뭔가를 이루었다는 건데, 자, 이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공무원단체라든가, 공무원단체. 자, 그 공무원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합리적 승진. 합리적 승진.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 인식의 제고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제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욕구 단계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푸는 요령이 있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3단계로 끊어서 읽어줘야 돼. 아시겠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갑니다. 연습할 때도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 갑니다. 생리적 욕구라.
1단계 뭐뭐에 관한 것으로 2단계 뭐뭐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아시겠죠? 2012년도에 승진해서 보기 1, 보기 2, 보기 3 박스를 3개를 주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 자,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문제는 거꾸로 묻는 문제가 있어요. 갑니다. 인간관계 계산을 통하여 사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땡동댕.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짝을 잘 지어놔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5개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일까요? 어떤 욕구보다 이 욕구가 제일 강해? 골라봐라. 5개 중에서. 제일 강한 욕구. 요거다, 요거.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야. 자, 가장 강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생리적 욕구. 가장 강한 욕구다. 자, 지금 여러분이 수업 듣고 있어.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봐.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설사가 왔어. 배가 꾸룩꾸룩 하더니, 이상해. 수업 들어야 되는데.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할래? 수업 들으실래? 아니면 쌀래? 싸러 가야지. 그렇지 않나? 그만큼 강한 욕구야, 이게. 야, 진짜 제가 이거 봤거든. 이거 봤어요. 옛날에 청주에서 수업을 하고 강주로 갈 때가 있었거든. 강주로 가는데 강주 가는 버스가 10시 몇 분에 있더만. 10시 몇 분 차를 타고 강주로 가는데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한 방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나는 편하게 이제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자다가 이제 소변 좀 나러 온 거야. 일어났는데 마침 일어났을 때 휴게소를 막 지나가고 있었어. 이렇게 버스가. 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자꾸 시동가 세지더라고. 이거 어떡하나. 자, 그래서 내비를 찍어봤더니 1시간 30분이 남은 거야. 신호는 시작됐고. 야, 미치겠더라고. 아저씨는 열심히 가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미안한데요. 차 좀 세워주세요. 그럴 만한 용기가 또 안 나. 아저씨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볼일을 보고 싶더라고. 급하니까.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 참았어, 그냥. 1시간 30분을. 벨트 풀고 착한 생각하면서. 이야, 진짜 미치겠더라고. 아저씨를 때려가지고 그냥 차를 멈춘 다음에 그냥 거기다 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강한 거야. 쉽지 않아요. 그거 뭐 소변 참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겨봤거든. 와, 힘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강주 터미널 딱 가니까 이제 터미널 보여. 일단은 짐 챙겨가지고 이제 다리 꼬고 이제 앞에서 서 있었지, 이렇게. 아저씨가 문 열어주더만. 이게 바로 뛰었지. 바로 뛴 거야. 그래서 볼일 쫙 봤어요. 와, 시원해. 세상이 내 거야. 이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야.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보는 중에 신호가 왔어. 어떻게 할래? 나갈래? 시험 볼래? 어떻게 할 거야? 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나갔다가는 못 들어와. 빵점이야, 빵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가서 볼일 보세요, 그냥. 볼일 보겠다 그러면 자리 마련해줘. 통 갖다 놨거든, 통. 거기서 통해서 볼일 보는 거야. 물론 냄새나 소리는 어쩔 수 없지. 미안하긴 한데.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못 이겨내가지고 학생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 걔가 성적이 80 몇 점대 쭉 올라왔었거든. 쭉 올라갔어. 이번 시험에 나 될 거라 봤거든. 근데 걔가 시험 보다가 이제 과민성 대장염인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 신호가 온 거야. 30분쯤에. 분명히 내가 우유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대장염이 걸렸나 봐요. 급성 대장염. 그러니까 신호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 참다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30분에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을 봤는데 시험장으로 못 가고 본부로 가가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거기 앉아있다가
짐 챙겨서 집에 갔어요. 빵점 차야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계속 하얀 곡선 거리더라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내가 볼 때는. 그걸 이겨냈어야 되거든. 아니면 조금씩 싸면서 이렇게, 3번. 쉽지 않다니까, 이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중에서 조직 목표와 가장 조화가 어려운 건 뭘까? 요겁니다, 요거. 자아 실현 욕구가 조직 목표와 조화가 어렵다. 자, 조직 목표와 조화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조직은 여러분을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원하고 여러분은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다. 자, 요거는 딱 정해진 대로 나온다. 아시겠죠? 정해져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짝을 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양령 방법.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자,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기회평등이 보장돼야 된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예산. 경찰 예산 관리입니다. 자,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국가의 수익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 기간은 이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 아시겠죠? 자, 1년 동안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얼마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산을 조금 보면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대충 보인단 말이야. 자, 지금 자, 국민 전체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대요. 국채가 뭔지 알아요? 국가가 빚을 내는 거야.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알아? 1000조가 넘더만. 1000몇 조야.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이제 700조 정도 되고. 자, 근데 이제 빚이 돈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가지고 국민한테 돈을 뿌리겠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나중에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더만. 왜냐하면 빚을 내면은 우리가 이제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아.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상태가 불균형이 이루는 거야.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가 신용도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거든. 자, 이게 예산인데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자, 봅시다. 자, 일반 회계가 있고요. 특별 회계가 있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자,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어요. 특별 회계. 자, 그러면 요거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돈을 자, 세입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돈을 세출이라고 그래요. 세출. 자, 세출입니다. 세출. 자, 특별 회계도 세입이 있고요. 세출이 있어요. 세출. 자, 그러면 일반 회계는 여러 군데서 돈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냐? 정해진 데 없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거야. 이게 일반 회계다. 여러분이 실제로 쓰고 있는 돈이 일반 회계야. 여러분 지갑에,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 다양한 경우에 돈 들어오지? 그러면 지갑에 돈 쫙 모아놓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잖아. 이게 일반 회계야. 그러면 특별 회계는 뭐냐? 들어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 특정되어 있고요. 나가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특별 회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은 여기다만 써야 돼. 아시겠죠? 이게 특별 회계야. 그러면 경찰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 회계일까요? 특별 회계일까요? 경찰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 회계에 속합니다. 경찰 예산의 대부분.
자, 경찰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 회계다. 일반 회계. 자, 일반 회계에 속합니다. 그러면 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나눠서 할까요? 돈이 섞이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되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여러분 용돈 쓰는 게 일반 회계다. 아시겠죠? 됐나요? 일반 회계는 여러분 용돈 쓰는 게 일반 회계야. 여러분 지갑에 돈 쫙 넣어놓고 막 쓰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잘 봐봐. 아버지가 적금 탄 돈으로 야, 이 돈은 내가 적금 탄 돈인데 자,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된다라고 주신 돈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 용도로 딱 이제 주신 돈인데 이 돈을 여러분 지갑에 넣고 술 마시나 쓰면 돼?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 돈은 대학 등록금으로만 써야 되는 거야. 그지? 제 친구 하나는 대학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등록 못했어요. 군대 갔다고 걔. 아니 아버지가 돈을 주잖아. 그럼 지갑에 넣어놓은 거야. 지갑에 돈이 두둑하다 보니까 술값을 지가 내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얻어먹었지.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등록할 때 보니까 돈이 모자라. 결국에는 휴학해서 군대 갔잖아. 이 돈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고. 따로 보관해야 돼 따로. 그지? 그러면 자, 특별회계는 보세요. 기재부에, 그죠? 기재부에. 자, 기재부에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받지 않는다. 자,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느냐, 그죠? 자, 특정 세입. 자, 특정 세입을 운영할 때, 그 다음에 특정 자금을 운영할 때, 그 다음에 특정 사업, 자,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특정 세입이나 특정 자금은 특정인이야. 특정 사업은 특정 아웃이지.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 대부분은 일반 회계인데, 우리 경찰에 특별회계가 있느냐? 있어요. 자, 경찰의 특별회계는 딱 하나 있는데, 경찰의, 자, 특별회계. 자, 우리 경찰의 특별회계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임운영기간 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간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간 특별회계. 자, 책임운영기간 특별회계가, 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에 책임운영기간은 딱 하나 있거든, 또. 책임운영기간 딱 하나 있어요. 자, 책임운영기간은 얘가, 자, 뭐냐면은, 경찰병원입니다. 경찰병원. 자, 경찰병원이 우리의 책임운영기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책임운영기간이 뭡니까? 행정은 독점이에요. 아시겠죠? 경쟁하지 않아요. 근데 책임운영기관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자, 그 재정의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경찰병원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 일반 진료를 하는 거야. 일반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로 충당해. 아시겠죠? 이게 경찰병원이에요. 경쟁하는 거야, 다른 병원과.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경찰 예산으로 채워줘. 계속 적자다. 어떡할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경찰관이 맨날 적자야. 문 닫아야지. 그렇지 않나? 이게 책임운영기관이야. 근데 적자는 아니야. 경찰병원도 이제 병원처럼 돈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자, 경찰병원 언제 만들었더라? 1949년도에 창설됩니다. 설립돼요. 1949년. 자, 여러분이 이제 공사로 가면 여기서 치료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 자, 일반 진료 같으면 50%인가 할인되거든.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복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경찰병원 특별회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상의 분류가 있어요. 과정상의 분류입니다. 자, 과정상의 분류다. 자, 과정입니다. 과정상의 분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산안 제출. 자, 예산안이 제출되겠죠? 제출되고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이 되겠죠?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이 되고 회계년도가 개시가 될 겁니다. 회계년도 개시. 자, 회계년도 개시.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타임라인이. 그러면 자, 예산안 제출 후 성립되기 전이다. 그러면 요 사인 예산이 뭘까요? 이게 수정 예산입니다. 아시겠죠? 수정 예산. 아마 이번 예산안이 제출될 건데 내년도 아마 예산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된 걸로 봐요. 자, 아마 700조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이 517조인가 되거든? 517조. 513조인가 17조인가 돼. 거기다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또 돈 들어가잖아.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 들어가지. 야, 이거 장난 아니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엔 재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 비용은 아마 700조가 되지 않을까. 근데 700조의 세금을 모아야 700조를 쓸 거 아니야. 근데 국민들이 지금 세금 낼 돈이 있을까? 지금 다 경제가 어려워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야. 식당엔 손님이 없다잖아. 학원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상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조금씩 어려워요. 조금씩. 자, 그 다음에 노량진은 한 주 쉬었거든. 또 한 주 쉬고 또 쉬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리듬이 끊어지니까 요즘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니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다 어려워 지금. 그 다음에 학교도 지금 개학 안 했잖아. 온라인 개강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그러면 과연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많이 쓸 거 아니야. 근데 국민들이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세금을 많이 걷는다?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 보니까 57%가 증세를 해야 된다 주장하더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거야.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뿌려야 된다. 차라리 세금을 줄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돈 주기보다 세금을 더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정책이거든, 정책. 자, 하여튼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성립이 됐다. 이 예산을 본예산, 당초 예산이라고 합니다. 본예산, 당초 예산. 자, 본예산, 당초 예산.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나오는 예산을 추가 예산, 그 다음에 경정 예산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추경 예산이라고. 금액을 추가하는 추가 예산과 비목관을 조정하는 경정 예산이 있어. 그래서 추경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추경안이 9조 정도 될 거라 보더만. 9조. 자, 추경을 9조로 확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돈을 뿌리겠다 이거야. 자, 여러분은 아마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될 거야 아마. 혼자 살면 몰라도. 자, 그래서 누가 받냐면은 보통 이제 혼자 사는 백수들이 받겠더라고 보니까. 국민 뭐 이제 합의 70%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그 뭐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하더만 의료보험 수가가 계산해 보면 그냥 넘어요 그냥. 왜냐면 최저시급이잖아.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만 원 받잖아. 그 200 받으면 10%가 국민연금이거든. 그 건강보험이거든. 그러면 20만 원 낼 거 아니야. 그러면 직장가입자면은 반반씩 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0만 원, 회사가 10만 원. 그럼 내 부담금이 8만 원이 넘잖아. 그건 난 못 받는 거야. 그럼 월급 200만짜리 못 받아요. 그것도 세후가 아니고 세전을 기준으로 하더만. 세금 떼기 전을 기준으로. 그래서 어지간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럼 그것한테 누가 주냐. 그리고 말이죠. 답답한 게 말입니다. 그거를 줄지 말지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있잖아. 행정비용. 동사무소마다 그 3명인가를 고용했더만 그 3명을 고용했는데 한 사람 월급이 240만 원이래.
그거를 그 담당하는 직원을 뽑았다고 240만 원 줘가지고 그럼 얼마야? 200만 원짜리 600만 원이지 월 600만 원 나가는 거야 그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다 주는 게 낫지 않겠어? 행정비용 없이. 그걸 가르는 비용이 240만 원씩 600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되고 줄지 말지. 아마 9조 중에서 아마 3조 정도가 그 행정비용으로 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 이게. 돈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 허경영이가 됐으면 허경영이가 됐으면 이제 결혼하면 1억 주고 뭐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뭐 1인당 18세장은 월 130만 원 주고 한다더만. 그 사람의 논리가 뭔지 알아요? 국가 세금을 적절하게 쓰면은 충분히 줄여서 돈 뿌릴 수 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 하여튼 뭐 복잡하긴 한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계연도가 개시가 됐는데 문제는 요때까지 만약에 확정이 안 됐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국가는 돈을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돈을 못 쓰면 행정은 완전히 멈춰버리거든. 아시겠죠? 행정 멈춰버린다. 그러면 행정의 중단을 막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는 예산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준예산입니다. 자, 됐습니까? 요 개념 잘 잡아줘야 돼. 이게 준예산이다. 아시겠죠? 준예산. 자, 갑니다. 예산안 제출 후 성립되기 전 수정예산. 성립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나오는 게 추가 경정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확정이 안 됐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는 예산. 이게 준예산. 그러면 준예산이라고 돈 다 못 씁니다. 자, 준예산의 지출 범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준예산의 지출 범위다. 자, 준예산의 지출 범위. 자, 여기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예산의 지출 범위가 뭐냐?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헌법이나 자, 법률에 의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겁니다. 설치된 기관의 유지 운영비다. 자, 기관의 유지 운영비. 자, 유지 운영. 자, 이 돈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자, 지출 의무의 이행이다. 지출 의무의 이행. 지출 의무의 이행.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의죠. 임의. 예산으로 승인된. 자, 승인된 사업의 계속임. 사업의 계속. 자, 그래서 자, 요 세 가지가 헌법에 규정된 준세지출 범위인데 이것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게는 유지운영비라고 그랬지. 이것을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라고 했어요.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자,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자, 기본경비라고 했고요. 기본경비. 자, 법률상 지출함의 이행을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의 보수다. 공무원의 보수. 자, 공무원의 보수가 자,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준예산 지출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안 돼도 쓸 수 있는 돈이야. 공무원은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공무원 월급 안 주면 공무원은 부름 많지. 자, 그래서 자, 이게 과정상의 분류입니다. 과정상의 분류. 자, 그 다음에 테마가 예산 제도야. 예산 제도는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끊고 자, 잠시 쉬었다가 예산 제도를 이어가겠습니다.